러시아에 참여한 북한 군인들이 빠르면 오늘 중으로 전쟁에 참여할 것이란 정보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 대선까지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한국의 대외 입장과 관계도 상당히 복잡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한국 경제와 증시를 둘러싼 11월 지정학적 위기설이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시죠.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가 시장에서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까 그 빈단세 특파원께서도 이 트럼프 당선 베팅 사이트에 이렇게 돈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는 저희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70%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80%까지 해서 아직 돈 거는 베팅 사이드에서 많이 트럼프. 예. 근데 막판에 이제 악재들이 있었죠. 그게 그 쓰레기선 발언이다 이렇게 그렇죠. 됐습니다. 예. 이게 과연 그 대선의 판도를 바꿀 것이냐, 소위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에서는 사실은 가능성이 적지 않느냐. 이것이 시장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이 내용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그 박빙인 상황에서 표가 한 표다 이렇게 아쉬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중요하죠. 예. 근데 그 프레티리코는 자치령이기 때문에 프레티리코의 섬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선거권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이 톤이라는 사람이 찬조에서 때 프레티리코의 막판에 쓰레기 섬이다 이렇게 발언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요. 문제는 유색인종 중에 프레이토리코에 이렇게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한 600만 명 되거든요. 이게 이제 히스패닉의 2위입니다. 예. 이걸 기점으로 해서 1위인 멕시코에 이렇게 이탈릴 때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거든요. 그래서 공화당에도 막판에 진열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요. 예. 시장은 트럼프 트레이드에 더 강화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달러 강세, 금 문제,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문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는 오늘은 당연히 비트코인 강세죠. 다시 좀 전에 그 트럼프의 입장을 좀 바꿔서 코인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72,000선까지 이렇게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자, 오늘 그 비트코인 가격이 가장 화제이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김재현 PD께서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다우존스는 오늘 경제지표 좋았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이 경제지표 좋았는데 왜 다우존스 지수는 안 올라갔을까? 근데 1년 전에도 3분기 성장률이 그때 당시 한 4%, 4.9% 가지고 금리가 올라가지 않느냐 해서 성장률 저전상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번 3분기 성장률 내일 발표합니다는 성장이 좋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경제지표 다 좋았거든요. 근데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내일 한번 이걸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1년 전에 나타났던 성장률 저전상. 요걸 좀 그것 때문에 다우지수가 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환율은 좀 원달러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대통령까지 이거 발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환율, 원달러 환율 1,450원 1,400원 넘어도 괜찮습니다. 수출을 위해서 괜찮습니다. 예. 위안부 이거 많이 싸놨는데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환율이 올라갈 때 선제적으로 좀 정책 당국에서 대응하지 못하고 이게 환율이 이렇게 좀 위험스러웠을 때 이게 한은무총리도 얘기하고 최성무총리도 얘기하고 대통령까지 이거 나서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제가 국제금융시장 한 36년 경험할 때 다른 국가들의 통수권자는 환율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처태가 그 점은 좀 아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관련해서 더 할 일이 많죠. 바로 한반도와 관련된 지정학적 위험 아주 심각하게 돌아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 그래서 11월 지정학적 위기설에 월가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전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물론 내부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대책을 해줘 오겠습니다는 시장에서는 대책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얼마큼 심각한지는 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11월 지정학적 위기설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올해는 유독 선거가 많았죠. 그런 만큼 이 올해 중재 역할을 해야 할 세계 통수권자일수록 사실 순환도 더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네. 올해는 사실은 초불확성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초불확성 시대의 세계 경제라든가 각국의 안정을 위해서는 사실 중심 축국가, 피봇 국가들이 중재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세계 경제 질서에서 서방 선진 7개국이 중재 역할을 했죠. 그 다음에 사회주 국가들이, S국가들이 중재 역할을 했는데 이 국가들이 전부 올해
통수권자들이 순환시대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면 예. 속보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AMD의 컨퍼런스 콜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막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확인하시면 것 같고요. G7 그 과정에 영국과 일본은 전부 통수권자가 교체됐죠. 예. 그리고 마크롱, 슐츠, 트리더 캐나다 수상입니다. 위상은 상당히 종전만 못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20일에는 바이든 대통령도 물러납니다. 어쨌거나 해리스로 가든 아니면 트럼프 가든 물러납니다. 예. 그리고 사회주 국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사회주의 양대 국가, S국가죠. 이 통수권자 위상이 굉장히 약합니다. 시진핑 경기 침체, 인민 고통 심화, 지금 연일 경기부양책 먹히지 않고 있죠. 예. 푸틴은 전쟁 장기화에 따라서 국력 소모니까 북한군을 끌어들일 만큼 굉장히 곤혹스럽죠. 그렇죠. 그래서 국방비 다 떼어먹고 그다음에 군비 갖추지 못하니까 우크라이나 3일을 끝냈다 그랬던 것이 벌써 3년째 되고 만으로 3년이 다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초불확실성 시대에서는 예. 사실 중심적 역가인 G7과 G-S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이게 못하다 보니까 통수권자의 순환시대다 보니까 세계경제 질서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다. 그리고 세계경제 질서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한국의 경제 주변 환경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자, 그리고 미국 대선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셨었죠. 이 4가지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별로 흘러간다고 했을 때 우리 경제 쪽으로는 뭐 어떤 시나리오가 좋겠습니까? 어려울 때는 미국이 좀 받쳤죠, 한국이. 예. 근데 사실 해리스가 되면도 문제가 있지만 트럼프는 뭐냐, 김정은과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한반도와 관련된. 그래서 지금 G7 국가도 어렵고 자국에 지금 달기에서 여러 개 없는 상태고 S 국가는 우리가 더 멀어진 것 같고 이런 상태에서 한국의 버팀목 역할을 미국의 대선에서는 트럼프가 더 오히려 사실 한국을 외면할 수가 있다는 환경으로 대선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어제 말씀드렸던 4가지 시나리오입니다. 다들 좀 아실 겁니다. 문제는 바로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과 관련해서 가장 이렇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트럼프 트리플 크라운 문제입니다. 예. 대통령직도 트럼프가 가지고 상원도 공화당이 가져갈 때 이때 문제입니다. 이때 문제일 때는 사실상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증폭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왜 그럴까? 트럼프와 한국과의 관계, 트럼프의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누누이 트럼프의 트리플 크라운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책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 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상황이 더 어려운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뜩이나 G7 그리고 S2의 역할이 부재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에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도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은 G7 어렵죠? S도 어렵죠. 그렇죠. 트럼프가 들어오는데 그럼 세계 양대축에 해당되는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어떠냐? 이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이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디커플링이 될 것이냐? 디리스킹이 될 거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 입장에서 특히 한국과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계가 지정학적 위험에 좌우될 수 있는 소지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트럼프가 들어올 때는 중국과의 관계가 더 악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G7 악화, 그 다음에 S2 국가 악화 이런 측면에서 양대 측에 해당되는 중국과 그다음 미국과의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거든요. 예. 자,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때리게 갑니다. 그 내용들을 좀 시청자 여러분께 그때 전해드렸습니다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미국의 국민들의 고통은 중국 때문이라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막이 빨리 돌아갔습니다는 그 내용을 자막을 돌리지 않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문제 할 때는 패드 가지고 안 된다. 환율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안 된다. 금리 가지고 안 된다. 결국 자기가 정권을 친다. 예. 어떤 식으로? 보호법관세를 때리겠다. 의회 필요 없다. 수포 301조. 미국의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의회가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포 301조까지 동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이번에 대통령 공약에서 밑에 사람들한테 잘 먹혔던 게 결과적으로 보면 감세 문제거든요. 그렇죠. 감세 문제입니다. 감세 화끈하게 떨어지죠. 소득세 폐지. 아이고, 지금 뭐냐면 이자 소득이라든가 이런 게에서 여기 경제 고통 지수가 높은 상태에서 오면 소득세 폐지한다. 이건 대단한, 그게 실현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예. 대단한
파워프리즘 공약이죠. 이게 먹힌다는 얘기입니다. 법인세 대폭 내준다. 그러면 이게 뭐냐? 재정 수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중국을 관세 200%까지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좀 대강경어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관세 폭탄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국과의 마찰이 심화되니까 오늘도 다우존스 지수가 경기에 민감하고 관세에 민감하고 이런 것이 이제 다우존스 지수죠. 그래서 그렇죠. 1년 전에 작년 3분기 성장률이 이제 높게 나와서 추가 금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국채 금리가 5.2%가 돼서 미국의 그 주가가 흘러내렸던 또 한국의 증시가 흘러내렸던 것이 성장률의 저지 현상이거든요. 그것이 악몽과 함께 오늘 사실 그 미국의 주가를 다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다우존스가 떨어졌던 요인으로 시장에 속속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국의 반응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트럼프의 재집권을 겨냥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지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그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보면 중국은 사실 트럼프의 재집권 시나리오에 대해서 굉장히 이미 빨리 대책을 가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그 경제 패권을 하는 국가에서 중국을 친하고 저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적대적 감정으로 가지고 방송하는 사람입니다는 이런 면은 우리가 배울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만큼 중국이 아주 수세 몰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중국을 부정하는 나바로 패러다임이죠. 근데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이 나바로 패러다임은 게임 시어리에서 보면 상대 국가를 무시할 때 참여자의 상대방을 무시할 때는 페이업, 게임 결과를 페이업이라는데 게임 시어에서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습니다. 뭐든지 경쟁할 때는 경쟁자가 그것이 있어야 된다. 약한 존재든 강한 존재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서로 경쟁할 때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하면 이쪽에서 혼란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이냐. 상대방 타겟이 어떻게 나와야지 저쪽으로 총을 쏜지 저쪽으로 총을 쏜지 전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전략에 따른 결과가 페이업, 게임 결과인데요. 1기 때 트럼프 때는 중국을 부정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대강경한다 하더라도 대중국 정책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이때 골드만삭스는 2027년 이내에 중국에 재침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 바이든 정부 때 이것을 극복을 했지 않습니까? 솔로몬 파라다임에서 자 2027년에 중국에 재친다 팍스 아메리카 대비해서 팍스 시리카 취재 전개될 것이다 하는 것을 바이든 정부가 그것이 반도체 굵기 전쟁이든 리쇼링 전쟁이든 이렇게 해서 프렌드 쇼링이든 뭐든 해서 지금 30년까지 격차가 벌어졌던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1기 때 실패. 이걸 극복했던 것이 바이든 정부야. 본인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세게 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권 2기 때는 집권 1기에 대중정책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더 세게 밀어붙인다는 얘기입니다. 예. 중국이 감지 안 되겠습니까? 중국에서는 이 문제가 세계경제 질서에서 최대 리스크다.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최대 이렇게 그 위협 질서가 되니까 벌써 사전 선제적인 시나리오가 나온다. 그래서 지난번에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두 가지가 있었죠. 예. 시진핑 주도에서 잊혀져가는 브릭스를 다시 한번 정상회담을 인도를 끌어들여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나가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브릭스 정상회담을 통해서 사회주의의 맹주격 역할을 하고 있는 러시아 푸틴 간의 관계를 돈독시켰습니다. 이게 중국의 대내적인 측면이다. 예. 그러면 대내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보유달러 팔죠. 그 다음에 미국의 보유국채 팔죠. 그렇죠. 미국 내에 있는 자산회사죠. 이런 모습이 이렇게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국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건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건 입장에서 환율 문제 언급해서 여기에 모든 대통령서부터 부총리라든가 그 다음에 하는 총재라든가 다 나서 또 심지어는 국회까지 이렇게 얘기할 이런 상황은 환율 1,400원 넘어서 문제 없습니다. 수준 좋아서 우리 경제에 오히려 도움될 수가 있습니다. 위안법을 많이 확정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언급할 때냐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는데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1,400원 넘겨도 괜찮지만 선제적 대응이 중요했다. 그렇게 해서 네, 좋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그래서 이제 거죠. 1,310원 올라갈 때 그 수준은 보이기 때문에 그때 대비해야지. 그렇죠. 예. 1,400원 가서 모든 국가에 관련된 사람이 얘기하면 더 시장을 불안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쪽을 살펴봤으면 일본 쪽도 봐야 되겠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시바 총리가 계속해서 버티기 모드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나머지가 이제 일본이죠. 예. 근데 일본의 이시바, 이번에 중요한 선거에서 예상대로 참패를 했죠. 그렇죠. 근데 자기가 배팅했는데 자기가 자진 사퇴였더라고 권력력이 심하니까 지금 버티기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본 내부에서 온 자민당 내에서도 자기 위상 축소, 예. 중요한 선거를 거기에서도 국민으로부터 축소했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권력의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대내 쪽의 돌파를 찾으겠습니까? 다 환영하지 않는데 결과적으로 위상이 악화된 이시바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 돌출구를 마련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시바의 속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대내보다는 대 쪽으로 하는 거죠. 이 양반은 군국주의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자, 오키나와 해협작에서 일본은 군사력을 수세, 방어적 입장에만 했습니다. 근데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군국주의를 지향해서 이렇게 공세적 전환까지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그 취임할 때 아시아파 나토를 구성하겠다. 다들 아시겠죠? 그렇죠. 동맹국가 입장에서 일본을 방어하든 일본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의 방어 전선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아시아판 나토 구성입니다. 동맹국의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자, 이런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보면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일본의 주장학적 의원도 만만치 않거든요. 북한과의 관계, 푸틴과의 관계, 모 관계, 미국의 트럼프 들어와 예나롭지 않아 이런 관계에서 지정학적이 고조되니까 아이고 이 군국주의를 당하고 이런 입장에서는 얼만큼 좋은 탈출구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탈출구가 되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일본도 상황이 심각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변국들의 정세가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이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지정학적 11월 위기설의 얘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시죠? 네.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는 자막을 통해서 자세하게 개인과의 관계를 한번 김철민 PD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일단 트럼프는 푸틴과 김정은 우호적 관계입니다. 외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나중에 또 변화될 성이 있습니다는 푸틴은 뭐냐? 1기 때 선거에 대해 관여했다. 그래서 푸틴과 그다음에 트럼프는 1기 때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때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트럼프에 대해서 재집권에 대해서 본인 자신이 지금 국력 낭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 트럼프의 재집권을 굉장히 환영하는 발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김정은 보겠습니다. 김정은 미국에 겨냥해서 지금 시진핑보다는 푸틴 쪽으로 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트럼프는 어떤 입장이냐? 대선 기간 중에 뭐냐? 사실 김정은과의 관계를 은근히 자랑하고 있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도 연일 외신을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뭐냐? 안보의 무임승차를 계기로 해서 연일 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자 나라인 입장에서 왜 이렇게 주한미군에 대해서 이렇게 되지 않느냐. 자, 그러면 이것을 한반도와 둘러싼 사자관계, 육자관계 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사자관계, 남북한을 뺀 일본과 러시아와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보면 지금 어떠냐. 트럼프가 재집권했을 때는 트럼프, 푸틴, 이시바 그리고 한편에서는 시진핑 이렇게 대립관계가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불리한 관계죠. 그럼 남북관까지 포함될 때는 어떠냐? 하여튼 북한은 그레이 에리어, 회색지대입니다. 지금 어떤 입장을 할지 자 서울지도라니까 우리 입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입장은 미국 편향적입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소원해졌습니다. 물론 현 정부가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한국이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저렇게 됐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발행력과 관계없이 한국을 둘러싼 11월 지정학적 위기설 일부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예. 이 실체가 과거 위기설의 선언이 끝나는 것보다는 정황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냐 한국 경제라든가 한국 증시와 관련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지금 부각되고 있다.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는 예.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자,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갈수록 이 위기설의 실체가 점점 더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더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1년 전에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 지정학적 위험은 그때 당시에는 내년 선거해가 되면서 지정학적 위험이요, 지병학적 위험, 특히 한반도 관련된 지병학적 위험이 올해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 하는 것도 그래서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년 전 상황과 지금 상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년 전 상황도 지정학적 위험 굉장히 높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때 한국 증시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1년 6개월, 당시 1년 6개월 지속됐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2년 됐죠. 지금 2년 6개월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일주일 정도 오는데 그때 장기화될 조짐이죠. 그러니까 지정학적 위험이 아주 고조됐던 거죠. 근데 1년 후에 지금 나아졌느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1년 후에 나아졌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군축론자입니다. 20화 앞서 말씀드린 게 군축론자, 푸틴 군축론자입니다. 김정은 군축론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득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북한은 빠르면 오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11월에 참여할 거로 봅니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세계 글로벌 지정학적뿐만 아니라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입니다. 한국은 어떤 입장이냐? 그래서 일전서부터 트럼프가 될 수 있는 트럼프 트리플 크라운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사전에 대책을 좀 필요할 때다. 예. 경제는 안 봅니다. 지금 우리 여야 간에 싸울 때입니까? 대통령 주변이 어렵습니까? 어려운 문제 가지고 이렇게 됩니까? 지금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가 합쳐가지고 안보가 돼야 경제가 되는 겁니다. 더더구나 세계 유일의 남북한 문제입니다. 예. 주식이 오늘 알파벳 올라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안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정치권, 대통령 이하 모든 사람이 나서서 좀 안보 문제에 집중하고 지금 트럼프에 의해서 6자 관계, 4자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니까 어떻게 우리나라의 대정책을 설립할 것이냐. 이 문제 지금 핵심적 사항으로 가져오죠. 이런 문제를 좀 시청자분이랑 같이 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